작업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류기현이라고 하고요. 도타 용해피에서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타 스토리보드 슈퍼바이징 디렉터를 맡았던 한청일입니다. 메인 프로덕션 연출 감독을 맡은 방상혁이라고 합니다. 도타에서 시즌2 리비전 디렉터를 맡은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감독님들 도타 작업하신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이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많은 시간 동안 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거라서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디스크가 나올랑 말랑 하다가 결국에 막판에 이제 한번 나오긴 했는데, 뭐 다들 너무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의욕도 많이 나고 그래서 기억도 많이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갈수록 이제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게 많이 터프해가지고 많이 정신없이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뭐 시원섭섭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디렉터 직책을 이 작품에서 처음 맡아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난이도가 저한테는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홀드에서 드래곤들과 2D 병사들하고 싸우는 그 에피소드를 좀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뭐 가장 힘들었던 거는 8화? 2화보다는 8화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최대한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을 해서, 저는 그래서 기억에 이제 8화가 좀 많이 남습니다. 저는 뭐 늘 어떤 일들 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시즌2 초반에 그 원로가 죽는 장면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선민 감독이 9화 쪽에 원로 관련된 드라마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 살려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를 그냥 소홀히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책임감 같은 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10화 때는 그 원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미쳐가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표현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시즌2 마지막에는 역시나 이제 마르시를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마르시 죽어가는 그걸 바라보는 이제 미라나의 그 리액션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단시간에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거고. Please, Marcy, wake up. 상혁 감독은 뭐 그 특히나 메인 쪽에서 일할 때 에피소드 어떤 화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난이도는 아무래도 마지막 화수 그 카슈라와 마르시의 그 치고받는 전투, 그게 작업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같이 지켜보면서 결과 나온 거 보고 우리는 다들 웃었죠. 어깨 안에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김선민 감독은 뭐 기억에 남거나 혹은 가장 애를 쓴 섹션이 어디예요? 저도 시즌2에서는 개인적인 거는 9화가 제일 힘들고 조금 원로 쓰러지는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다 같이 한 부분에서는 역시 16화가 그때 감독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스케줄 빠듯한 와중에 다른 에피소드 감독님들까지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좀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인보커가 테러블레이드랑 딜하는 그 섹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역시나 김선민 감독이 그 부분 스토리보드를 해줬는데, 필름으로 봐도 그 부분 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만큼 지시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 찍히면 안 돼요. 뭐 있어요? 또 다른 거? 기억에 남는? 시즌2에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샤바라 이제 죽는 화수 있잖아요. 13화였나요? 네, 거기 그 부분도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샤바라 이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던져버리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홍지영 감독도 되게 너무 그렇죠. 표현을 잘해줘가지고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또 제가 또 작업하다 보니까 되게 쓸데없이 또 책임감을 많이 쏟더라고요.
2화 첫 번째 그 원로가 다비온 일행을 정신 공격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 시퀀스를 테러블레이드가 각자의 악몽에 갇히게 하는 곳이며 악몽 속에서 연속된 시퀀스들이 한 번쯤은 꼭 이런 걸 해보고 싶기도 했고 이미지화된 샷들의 연속으로 시즌 2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게임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헤르니모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윈터 와이번, 겨울 비룡, 그 아우로스 캐릭터도 나오고 리나도 나오고 라일라이도 나오고 윈터 와이번 아우루스하고 브람하고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 그걸 조금만 더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예, 지금도 필름 보면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박상혁 감독은 그 애니메이션 작업자로서 헤르니모 캐릭터 너무 복잡해서 짜증나지 않았어요? 근데 캐릭터 자체가 워낙 매력있고 그 실루엣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디자인 실루엣 너무 좋아요. 그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 안에 내부 디테일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면은 피곤한 점도 있었지만 마르시가 죽는다는 스크립트를 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메인 캐릭터 하나가 죽는다는 게 보통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례가 많지 않은 건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아니메를 보고 자라서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뭐 플란다스에게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어떤 캐릭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 주변에서 어떤 캐릭터가 죽는 거, 죽고 사는 게 저희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특히나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라서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라면 그게 비단 마르시라 하더라도 이야기에 꽤나 큰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마르시를 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우선 해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캐릭터 죽는 거 좋아해요. 저도 메인 캐릭터 죽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좀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요. 난 아직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로서 이 친구가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남아 있는데 벌써 보내는 게 맞나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르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좀 이래도 되나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마르시가 사실 캐릭터 중에 가장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충격이었죠.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다 충격받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어차피 카슈라가 미라나가 월드홈에 둔 여신이 되는 것을 위해서 폭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마르시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에 아주 마지막에 첨부된 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르시가 노란 햇빛 배경에 노란 꽃 배경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제 화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청희 감독한테 주문하기를 마르시가 나 죽은 거야? 라고 한청희 감독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본인이 존경하고 아끼는 미라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나게 했죠.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꼭 불러보고 싶었다라는 그 감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대사를 넣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싱크를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청희 감독이 작업해준 그 씬이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당신이 작업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찌르잖아요. 그때 좀 미쳤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그리라고 그랬으면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죠. 다 그만두셨죠.